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의 시각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어떤 쪽 보실지 첫 번째 포인트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고 오셨네요. 오늘 장 다시 움직이는데 어제는 또 크게 밀리다가 오늘은 또 상당히 또 강한 탄력.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뭐 하루가 다르게 완전히 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해서는 뭐 이번 주에 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시장에서 완전하게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는 또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은 주말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하다.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을 해도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또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또 공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3일 동안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밤에 이제 또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또 나토를 가입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협상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이제 공화당이 내년부터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멈추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내년까지 전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약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임기 시작하면 바로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화요일에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월요일, 뭐 수요일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던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대형주들,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등 2차전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약간은 또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바닥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는 부분을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밀어 넣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이제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눌리는 구간에 전혀 빠져나오는 물량이 없이 눌렸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히나 히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히림이 눌리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저번 주에 넣었었던 물량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뭐 히림 같은 경우에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로써 끝이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시장에 꾸준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이제 미사일을 쐈다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가 뭐 공습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액션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워낙에 이 전쟁에 대해서는 강건하게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시선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SY 스틸텍을 또 예로 들어드리면서 너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조금 눌리면서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라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상당히 신고가 부근에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반면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아주 잘 넣어준 상황,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출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여러분들이 골라가실 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 그러면서 꾸준하게 또 수급을 좀 밀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어떠한 종목을 또 접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탑픽은 여전히 히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수요일에 눌릴 때마다 모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6,400원 구간까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미 이제 또 10% 이상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종가에 이 정도로 끝이 난다라고 하면은 히림은 다시 한번 재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또 뭐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이제 사우디 법인까지 신설을 하면서 중동까지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저가에서 확실하게 모아 나가고 있는 만큼 히림은 재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에 또 이제 목표가를 안내를 드렸었던 게 6,000원 후반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가는 여전히 저는 현재가 이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8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손절가는 4,900원 안내 드리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관심 또한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관점인 거죠?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어떤 것을 보고 좀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히림이 저가에서 상당히 또 물량을 잘 받아줬는데, 제가 6,800원을 목표가로 안내드린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터워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6,800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6,800원 구간까지 재급등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6,800원 구간부터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해지면 추가 상승 기대감, 그렇지 않으면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앞선 매물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 요것을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뭐 화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담아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시겠어요? 전 지금도 매수 접근은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목표가 6,000원 후반대로 대응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또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선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SY 스틸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더 가고 있기는 한데 뭔가 너무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 외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탄력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덜 올라간 종목들, 그러면서 어찌됐든 제가 히림을 또 강조를 드렸던 거는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히림을 강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는데 수급이 강력하게 있는 종목군들, 요거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입니다. 그런데 AI주 선별 준비하시면서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주 해주셨어요. 이 머스크 관련주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2차전지 종목군들인가 했는데 이쪽이 아니었고 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거기에다가 또 잠시 비만 관련해서 이 머스크가 비만 약을 섭취를 하고 살을 뺐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서 이쪽도 살짝 들썩이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진짜 수혜주는 어떤 걸까요? 저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루닛을 또 길게 늘려보게 되면 지금 고점 부근이 형성이 된 곳이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즉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매물 구간에 부딪혔죠.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나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힘이 부족하구나. 이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구나. 라고 시장에 또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오늘 물량을 뱉어내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현재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주항공, 뭐 그다음에 AI까지 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티즈나 혹은 뭐 류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량이 또 다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현재 트레이딩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도 무언가 지수를 막 끌어올려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무언가 강력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바닥권 내에서 수급을 또 계속해서 돌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속성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막 잘 가다가 이번 주에 또 쉬다가 순식간에 또 다시 수급을 밀어 올리면서 오늘 오후에 대장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주들은 지금 시장이 약간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수급 순환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가던 것들은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섹터 내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수급을 밀어넣는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루닛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루닛이 지금 매물 구간에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대로 끝이 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AI 의료 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 요곳에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의료 정보를 또 수집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의료 AI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 그록이라는 기업이 있죠. 머스크가 창업한 AI 스타트업 XAI 최근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개발한 이 생성형 AI 모델이 또 그록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록에서 그 AI 사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료용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는 아마 더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루닛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후발로서 또 무언가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이제 뭐 딥노이드나 혹은 뷰노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지금 물량이 다 빠져나와 버리고 있죠. 뷰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주 한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언급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주는 게 루닛이 거의 대부분이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선별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워낙에 순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섹터군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의료용 AI 쪽에서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종목이 또 딱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용 AI 종목군들 중에 저는 루닛, 뷰노 제외하고서는 가장 요 종목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바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죠. 지금 보게 되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 뭐 고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또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무언가 의료용 AI 쪽에서 셀바스 헬스케어 쪽으로 뭔가 좀 물량이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현재 시장에서 저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물량을 또 기반으로 해서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또 예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의료용 AI 쪽에서는 또 탑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또 받은 기업이거든요. AI 심자 초음파 솔루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머스크 트레이딩과 가장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또 탑픽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음 매물 구간 5,500원, 손절가는 한 4,000원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 의료 AI 가운데서도 셀바스 헬스케어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의료 AI 하면은 이 형님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계속 설명을 해주신 루닛하고 뷰노 이쪽보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훨씬 더 낫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형님들이 못 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아우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루닛하고 뷰노가 조금 밀리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밀립니다. 오늘 다소 좀 심상치 않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혹시라도 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지금의 이런 급락을 딛고 나머지 의료 AI 종목분들은 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이미 뭐 우크라 재건주, 뭐 그다음에 우주항공, 조선 뭐 이쪽으로 이미 다 답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먼저 대장주, 형들이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오히려 또 후발주자들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하락을 해버리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조선주 중에 큰형이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후발주자인 오리엔탈 전공은 상승이 나와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올 때 후발주자로 뭐 히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난강토고 막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트럼프나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무언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먼저 선발주자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주자가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을 때 후발주자가 바통을 넘겨받아서 결론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유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해석을 했을 때 저가에서 저온 상승이 나왔죠. 사실 최근에 상승이 적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만 원에서 67,0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거의 지금 한 60% 정도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당연스럽게도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워낙에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속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속성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후발주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지금 저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수급으로는 충분히 고점 매물 구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안내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뭐 히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가에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까지의 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즉 지금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형들이 지속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같은 섹터군 내에서 후발주자로 또 순환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종목군별로 봐야 되고 또 이런 테마주들은 종목군별로 먼저 갔던 종목군들은 좀 빠지더라도 후발주자에 대한 관심 의료 AI 쪽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대형주 가운데서 낙폭과대한 종목은 매매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발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연말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상황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다소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매매 주의하자.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은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잡는 종목들이 또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상황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할 또 시간이 크게 없어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좀 기업들이 좀 너무하다. 너무 주주들을 정말 이제 좀 돈 나오는 기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최근에 워낙에 좀 무분별하게 유상증자가 나타났었잖아요. 뭐 고려아연이나 혹은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러면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아연은 지분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수페타시스 내에 어떠한 이제 이미 잘 되고 있는 캐시카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차 전지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런적으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의 무언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수페타시스 기업의 자금을 또 융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의 투자금을 또 그런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정말 요즘 너무 무분별하다. 주주를 위한 이러한 이제 이 기업 행위를 진행을 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전에 약간의 찌라시가 돌았었잖아요. 워낙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유상증자 건이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3자 배정 RCPS 건이었고 뭐 이 부분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대주주가 오늘 또 오히려 물량을 좀 담은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보유 비율을 약 한 6만 주 정도 더 늘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주주는 또 오늘 물량을 사들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주가가 살짝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 끌어올려지는 모양을 만드는 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오늘 찌라시로 인한 그러한 하락이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알테오젠은 더 기대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 최근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유상증자가 이제 또 연속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쯤에 접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쯤이 이수페타시스가 연속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시장이 많이 떨어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급락을 해버렸죠. 즉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바닥 잡는다와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천천히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아직 임기 시작 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IRA, 뭐 그다음에 칩스법 등등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이 수익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닥 잡는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확실한 모멘텀이 나타나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서 골라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바닥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또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이러한 형태의 또 이제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우려감에 요거를 한번 또 짚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뭐 12월, 지금 11월 이제 또 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해서 시장이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 순환은 저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압박이 워낙에 거세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목을 또 잘 선별을 하여야 또 12월까지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